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배당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랜만에 제 배당연금 계좌에 담긴 종목과 수량, 그리고 3월에 받은 배당연금 현황도 자세히 공유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잘 알려지지 않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앨런 아이버슨이란 사람을 아시나요?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NBA 농구 선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작은 183cm의 키로 2001년 정규 시즌 MVP와 올스타전 MVP를 모두 휩쓴 선수입니다. 2016년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2010년 은퇴하기 직전 이 선수가 보유한 자산은 대략 2천억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은퇴 후 단 2년 만에 아이버슨의 파산 소식이 들려옵니다. 파산 이유가 담긴 해외 뉴스를 간단히 요약해보죠. NBA에 입성하면 어린 선수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 돈을 만지게 된다. 가난했던 과거를 보낸 운동선수들이 큰 돈을 벌게 되면 큰 지출로 이어지게 되고 그 전부를 즉시 날려버린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NFL 선수의 78%가 은퇴 후 단 2년 만에 파산 신청을 하거나 재정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NBA 선수의 60%가 은퇴 후 5년 후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앨런 아이버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버는 재능을 타고났지만 번 돈을 지키는 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비슷해 보이는 두 능력이 완전히 별개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천억이 넘는 돈을 벌었어도 지켜낼 힘이 없다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반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이버슨은 정말 운이 좋게도 전성기 시절을 보낼 때 스포츠 브랜드 리복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복은 아이버슨이 잘 나가던 시절 만 55세까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사업 계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종의 노후 준비 계좌인 셈이죠. 아이버슨의 노후 계좌엔 3,200만 달러가 담겨 있습니다. 한화로 400억 이상의 금액입니다. 현재 아이버슨의 나이가 만 49세니 딱 6년만 버티면 400억을 손에 쥐게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2024년 2월 최근 뉴스에 따르면 전 부인과의 이혼 소송 문제로 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로 큰 목돈을 남겨놔도 예기치 못한 일로 그 목돈이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복이 전성기 시절에 아이버슨에게 제시했던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리복은 80만 달러, 한화로 약 10억 원 정도를 아이버슨에게 매년 연금처럼 지급하는 계약을 제시했던 겁니다. 뉴스 기사를 읽어드리죠. 아이버슨은 신발 스폰서 리복으로부터 80만 달러의 연봉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결국 아이버슨의 인생을 나락에서 구한 건 전성기 시절에 벌어들인 2천억의 엄청난 수입도 아니고 노후 준비 계좌에 담긴 400억도 아닙니다. 매년 따박따박 들어오는 10억 원의 연금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절대적인 액수는 적을지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목돈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근로 능력이 있을 때 받은 연봉을 연금으로 바꿔둔다면 전성기 시절은 끝나도 현금 흐름은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목돈보다 연금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건 비단 스포츠 스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다가올 앞날을 생각하며 제가 배당연금 만들기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아내의 계좌 현황을 공유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계좌 현황도 간단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선 상승장이 찾아왔으니 계좌를 자신있게 오픈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하신 구독자님들께선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별로 개의치 않고 계좌가 변해가는 상황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선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하락장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투자자는 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장일 때보다 하락장 혹은 횡보장일 때 구독자님들께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속 댓글처럼 배당연금술사 채널 덕분에 긴 하락장을 잘 버텨내셨다는 구독자님의 댓글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하락장을 잘 버텨낸 소수의 투자자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상승 흐름을 초입부터 제대로 올라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두려워 시장을 잠시 떠났던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미 한참 오른 후 막차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하며 다시 덤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6년 전 기사입니다. 함께 볼까요? 꺼지지 않는 비트코인 광풍, 규제 시동, 막차탈 타이밍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막차를 타기 위한 투기 자본이 더욱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회사원 김모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에 몰두하겠다는 이들도 나타날 정도라며 어느 정도 거품이 낀 것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한탕을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8일자 기사입니다. 기사가 등장한 시점을 차트에서 함께 찾아볼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타야 할 것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졌지만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대로 일관된 상승으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막차 탈 타이밍이라는 말에 흥분해서 올라탔다면 그 이후의 조정과 하락을 버텨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비트코인 막차 떠난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 막차가 많은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상승행 막차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쉽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지나칠 정도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걸 경계하는 것일 뿐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입장도 비관하는 입장도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막차란 이야기를 듣고 충동적으로 올라타는 것과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만의 확신으로 올라타는 것은 분명 확연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남들의 생각을 믿고 투자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해서 자신만의 확신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수익 구간에서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하락 구간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큰 상승 이후에 막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상승 기회일 것 같은 초조함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위기와 기회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막차에 무리해서 올라타는 것보단 조금 기다렸다가 여유 있게 첫 차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막차가 떠나고 나면 언제나 어김없이 첫 차가 왔습니다. 잠깐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여유를 갖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생 투자니까요. 저는 남들이 몰리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고 제가 확신을 가진 방향대로만 나아갈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출간된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라는 책에서 제 계좌의 총평가액과 보유 종목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습니다. 책에서 공개한 총평가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2021년 11월에 총평가액이 2억 7천만 원을 넘어섰다가 2022년 하락장을 지나면서 2억까지 줄어들었던 것이죠. 책 출간 당시 평가액이 2억 원이었기 때문에 계좌 잔고가 줄어든 상태 그대로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난 후 제 계좌의 총평가액은 다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총평가액은 크게 요동칩니다. 계좌가 시장의 영향을 받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상승에 취할 필요도 없고 하락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변동성을 활용해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한다면 갑작스레 찾아오는 큰 상승의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평가액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할 겁니다.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낸다면 분명 인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 하락이 찾아올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락장을 잘만 활용해도 어렵지 않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가는 출렁여도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배당에서 나옵니다. 계좌 총평가액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늘고 줄고를 반복하지만 배당은 철저히 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더리치 앱을 활용하면 예상 배당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 평균 50만원 정도의 배당연금을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배당소득세 15%가량을 줄일 수 있었고, 들쭉날쭉하게 들어오던 배당연금을 월별로 고르게 입금되도록 바꿨습니다. 제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 담긴 종목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연금저축계좌부터 살펴볼까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3년에 걸쳐 4천만원 정도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투자 종목은 모두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1300주, 환해지 상품인 솔 H 1300주,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13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용사 상품을 담을지 고민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종류별로 다 담았습니다. 무엇을 모으느냐보다 무엇이든 한 주라도 더 모으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ISA 계좌에도 4천만원 이상 납입했습니다. ISA 계좌엔 고배당을 목표로 커버드콜 상품인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를 4,1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자금으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2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담긴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계획입니다. 수량을 줄이지 않고 매년 늘려가고자 합니다. ISA 계좌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지 후 재가입하면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매도 후 재매수에도 딱히 상관이 없는 커버드콜 상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ISA 계좌를 활용한 배당 투자만 계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 커버드콜 상품인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함께 모아가고 계십니다. ISA 계좌를 주기적으로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너무 고민하거나 머리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리를 굴려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수량을 더 많이 모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큽니다. 일단 수량을 한 주라도 더 모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SCHD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종목을 바꾸면서 매달 초 규칙적으로 배당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매월 1, 2일에 배당금이 입금되는데 이번 달은 3일절과 주말이 껴서 4, 5일에 배당금이 입금되었죠. 에이스 6,800원, 타이거 41,600원, 솔 39,000원, 솔 H 43,300원, 타이거 플러스 7%에서 36만 800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48만 8,500원의 배당금이 만들어진 것이죠. 3월 말엔 레버리지 ETF인 SOXL과 TQQQ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6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3월에 만들어진 배당연금은 총 55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번 달 받은 배당연금은 25만원 정도이므로 합하면 총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내와 제가 수량을 줄이지만 않는다면 매달 80만원 이상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면서 총평가액은 크게 요동치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연금은 꽤 규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환호하거나 절망할 때도 함께 휘둘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는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배당연금은 운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되는 비중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는 배당연금 투자가 좋습니다. 딱 1년 전인 2023년 3월 기준 저는 공무원연금으로 월 85만 원의 공적연금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월 95만 원의 공적연금을 확보해 둔 상태죠. 1년이 지나자 1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군 경력까지 포함하면 납입 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적연금이 쌓여가는 속도가 미세하지만 조금씩 빨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배당연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SCHD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모두 배당 성장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가 수량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배당연금은 알아서 증가합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과 시간의 힘이 더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겨날 겁니다. 저는 2030년까지 월 300만 원의 배당연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공적연금으로 월 300만 원이 만들어지길 기도하는 것보다 제 힘으로 배당연금 월 3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월급이 크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성장하는 좋은 기업에 함께 올라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혹은 회사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가 있다면 월급의 일부를 우리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공무원 월급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장기간 성장할 기업이란 확신이 든다면 그 기업에 제 월급의 일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성과를 돌려받은 회사도 있고 몇 년째 주가가 제자리 걸음인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응원하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는 더 기다려줄 마음의 여유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답을 원한다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재촉부터 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성과를 나누어 받게 된다면 그 자금으로 배당 성장주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엔 배당연금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2030년까지 배당금으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배당연금 만들기가 계속된다면 결국 배당연금이 제 월급을 넘어서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보유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죠. 월급 인상률보다 배당연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때부턴 월급이 주 수입원이 아니라 부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월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라면 월급의 노예, 그리고 직장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선 매달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 중 월급의 비중을 줄여야만 합니다. 월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당연금 만들기입니다. 배당연금은 남들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10,000원씩만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보단 낫습니다. 10,000원이면 2024년 최저임금보다 큰 돈입니다. 누군가에겐 1시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 돈이죠. 유튜브를 포함한 많은 매체에서 억 단위의 돈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작은 돈은 돈처럼 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당연금 투자의 핵심은 작은 현금 흐름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복리 효과도 처음엔 우습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턴 우습게 바라볼 수 없는 수준이 되죠. 모두가 하찮게 바라보는 구간을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그 구간을 이겨내고 월급이 부수입이 되는 순간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제가 SCHD 대신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적극적으로 모아가게 된 현실적인 이유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